또 그 온비드라는 그 채널은 플랫폼은 그냥 관리만 해주는 곳이에요. 그냥 관리, 말 그대로. 관리만 해주는 입장에서의 제공된 정보와 실제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고 그 정보의 다름이 갭이 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층이네? 지하층이 아니네? 근데 현장 실사를 가보고 실제 인정을 해보니까 반지하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온비드라는 부분을 보면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하게 많긴 많아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경락 잔금 대출 아시죠? 공매도 공매 잔금 대출이 나와요. 근데 경락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대 80%까지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매는 몇 프로까지 되는지 아세요? 90%까지 됩니다. 90%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쉽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LTV 10% 이상의 갭이 있다. 10% 이상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투자금의 부담금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경매라는 플랫폼보다 노출이 덜 됨으로써 그게 있는지도 몰라. 경쟁자가 그만큼 작다. 내가 정한 기준에서 내가 정한 수익률을 지키기가 용이하다. 쉽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첫째, 법률적인 하자라고도 하고 위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경매를 참여를 하게 되면 친절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어. 어디에서? 법원에서. 공매는 내가 낙찰 받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점유자나 명도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또 한 번의 법적 소송을 또 해야 돼. 소송 기간이 따로 있고 그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될 때 통상적인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보셔야 돼요. 불법 점유자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으로서의 시각 전환도 탄력적으로 가능한 곳이 공매다. 후발적 채무죠. 유치권, 그 다음에 불법 점유, 가장 임차인, 이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신탁 계약에 따른 처분 공매 형식으로 나오는 온비드 공매나 신탁사 공매들은 구조적인 단점이 있어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8가지의 말소기준 권리에 따라서 압류가 되는데, 압류가 되면 법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에 대한 논점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이건 압류됐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애들은 대항력이 주장을 못합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인정받아서 집행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공매는 신탁사가 엄연히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수익 처분을 대행해주는 곳이 신탁사거든요. 위탁자가 갑자기 나와요.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소유권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탁 계약에서 자기 거 맞으니까. 근데 엄연히 얘기하면 위탁 재산에 대한 환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소유권자가 아닌 거죠. 근데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믿고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우발 채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의 계약들을 위탁자가 계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금 같은 건 경매나 공매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소 기준 권리가 존재하고 그 말소 기준보다 앞서는 강행세에 대한 개념은 동일합니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 계약을 해서 처분권을 행사할 때 공매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면 공매라는 처분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은행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여기에 점유자가 불법 점유인지 아니면 진성인지 여기에 유치권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봅니다.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아직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공매 시장이 덜 노출되고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공인증서 따고 그리고 내 계좌 등록해서 특정한 곳에 이체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그 이면에를 보면 경매보다도 더 깊은 법률적 지식과 그리고 대응 탄력성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 일반 유튜브 보면은 공매가 돈이 된다 뭐 하잖아요. 잘하면 돈이 되지. 근데 못하면 쪽박 차는 거죠.